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시교실 시즌2. 오늘 두 번째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진희입니다. 자, 지금 벌써부터 제가 보니까 52분이 이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댓글도 기대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교실인 만큼 또 얼마나 유익하고 알차게 왔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자, 지난 첫 번째 교실에서는 우리 한국형 근시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 근시 관리를 어떻게 좀 시작을 하고 또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보면 좋을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실은 이제 그 기준을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라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근시 억제 옵션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강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옵션을 준비해야 하고 또 옵션별로 어떤 것들이 다른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옵션은 어떤 것이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핵심만 콕콕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댓글창을 봐주시겠어요? 아래쪽에 고정 댓글을 보시게 되면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 근시 억제 옵션과 또 관련해서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남겨주시는 질문들은 근시교실 후반부에서 오늘 나오신 두 원장님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인터뷰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근시 치료에 있어서 치료 옵션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치료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갈수록 더 디테일해지는 근시교실 시즌2 두 번째 교실, 오늘 그 디테일을 완성해 주실 안과 원장님 두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먼저 동탄 샤일리 안과 최다예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시성형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다혜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창원 시티7 파티마 안과 정지원 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지원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또 곧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되면 우리 아이 챙길 것도 정말 많은데 이제 새학기 되면서 수업에 들어가면 엄마 앞에가 좀 잘 안 보여. 칠판이 잘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제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런 주제라든지 강연들이 아마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두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근시 억제 옵션이라는 주제로 유익한 강연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궁금한데요. 정지원 원장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교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앞서 우리 근시교실 1회차를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근시를 치료를 해야지 되나, 조금 더 저도근시, 중근시로 머물러 있게 해야지 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근시가 되면은 눈이 빨리빨리 자라거든요, 정상보다. 빨리빨리 자라면은 한정된 재료, 한정된 눈의 양, 어떤 우리 공막이라 그러거든요. 공막의 양 가지고 점점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엔 얇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얇아지게 되다 보면은, 즉 고도근시로 가면 얇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얇아지면은 눈의 다른 질환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보고에 따르면은 특히나 녹내장이나 아니면은 고도근시성 황반변성, 그다음 망막 박리의 리스크가 그렇지 않은, 즉 고도근시가 아닌 저도근시나 정상 안에 비해서 20배에서 30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근시가 있는 것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고도근시, 즉 마이너스 6디옵타 이상으로는 가지 않게 하자. 라는 게 포커스가 되어서 이렇게 근시 억제에 대한 치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명심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1교시에서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제가
해야 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원장님. 네. 네. 근시 억제 치료법을 크게 보면 우리 약물 치료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학적 요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결이 조금 다른데, 약물 치료법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어찌어찌 해서 공막의 성장, 즉 눈의 안구 길이 성장을 조금 늦추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제 광학적 요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안경, 콘택트 렌즈, 올소 K,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림 렌즈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는 그 원리가 비슷하게 됐습니다. 안경 딤스에서 최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그 근시성 흐림이 되겠습니다. 그 근시성 흐림이라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안경을 이용해서 근시성 흐림을 만드는 게 딤스 렌즈가 되겠고요. 콘택트 렌즈로 이중 초점 소프트 렌즈, 그리고 하드 렌즈로, 즉 드림 렌즈를 먼저 올소 K 렌즈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컨택트 렌즈와 올소 K 타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드림 렌즈에 알아보면요, 우리나라에는 드림 렌즈가 한 2000년 초반 정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이름에서도 했듯이 꿈의 렌즈가 되겠죠. 처음에 이게 출시가 되었을 때는 근시진의 억제라기보다는 안경을 안 끼는, 단순하게 잘 때 어떻게 각막을 이렇게 조금 하드렌즈로 변형을 시켜 주어서 마치 라식을 했는 것과 같은 교정 효과를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빼고 난 다음에도 그 효과가 하루 종일 유지가 됨으로써 안경을 쓰지 않는 그런 꿈의 렌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5년, 6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근시진의 억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안경도 안 껴도 되고, 그 다음에 근시진의 억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효과를 가졌다 하고 돼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여자분들 왜 고대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롤 많은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렌즈로 특수하게 설계된 하드렌즈를 잘 때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되면 각막의 모양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듯이 조금 모양을 변형시켜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자분들 롤 저녁에 말고 있다가 아침에 빼면은 하루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잖아요. 물론 오전에 효과가 크고 오후가 되면서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질 것입니다. 이 드림 렌즈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결론적으로는 중심부를 눌러주고 주변부를 이렇게 조금 당겨서 교정 후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좀 각막이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러면서 알고 보니 이러한 효과가 주변부, 즉 근시성 흐림까지 만들어서 근시진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각막 중에서도 우리 껍질, 우리 피부에 상피가 있듯이 각막에도 똑같이 껍질이 있거든요. 이러한 껍질 부위는, 상피 부위는 이러한 성형에 조금 더 쉽게 잘 만져지고 변형이 되기 때문에 주로 타겟이 상피 부위의 변형을 유도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타겟은 6세, 8세 소아에서, 즉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러한 올소 K뿐만이 아니라 모든 치료에서 아트로핀이나 아니면은 소프트 렌즈, 안경 모든 치료가 어린 나이에 저도 근시에서 가장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주로 마이너스 4디옵타 정도의 중근시 범위에서 주로 처방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단점으로는 중단을 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리바운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소 K 대상 및 허용 기준을 알아보면 FDA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근시진의 억제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워낙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근시를 교정 또는 난시를 어느 정도 교정하는 효과로만 되어 있고, FDA 기준으로는 근시진의 억제 효과는 아직 없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근시진의 억제 효과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분명한 근거는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주로 임상적 기대치는 그러면 어디까지 되냐? 주로 중근시 마이너스 4디옵타 정도까지가 이상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최근에는 고도근시용 드림 렌즈도 나와 있는데,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조금 억지스러운, 조금 억지로 조금 눌러야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는 조금 또 떨어지고 예측도도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00년도 초반이고, 실제로 올소 K 연구는 1980년,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올소 K 연구 단계가 있었지만 그때는 근시 교정이 목적이었고, 근시 억제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어나운서를 한 게 2005년, 200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가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과학적 근거를 확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연구를 보시면 2005년도에 로릭 연구라고 해서 실험군, 드림렌즈를 낀 군과 안경을 낀 군을 두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안경 치료군에 비해서 드림렌즈를 착용을 하니 근시 진행이 1년간에 조금 더 적게 성장을 하더라 해서 처음에 이렇게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에이 그렇겠어? 설마 그럼 뭐 연구는 연구일 뿐이지라고 해서 큰 영향을 파급 효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연구가 이렇게 2010년대 넘어가면서 많은 연구들이 되면서 그리고 좀 장기 스터디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드림렌즈가 근시 교정 효과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근시가 조금 더 나빠지는데 진행을 하는데 억제 효과를 가지더라 하는 연구가 가장 대표적인 게 2012년 로미오 스터디가 되어 있고요. 실험군과 대조군을 2년 동안 경과 관찰을 했을 때 한 43% 정도에서 치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뒤에는 조금 다르게 2013년도에서 실험군, 대조군 다른 효과들 또 본 연구들도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52% 근시 효과가 있더라. 각 연구 효과마다, 연구 논문마다 효과는 조금씩 다르게 상이하게 40%에서 한 60%의 근시 억제 효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논문 이러한 임상 연구에서 꽂힌 장기 논문, 장기 스터디인 것 같습니다. 18년도에서 드디어 10년 장기 효과를 내었는데 이 논문에서 재밌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너무나도 확립되어 있는 이야기고요. 어린 아이일수록 근시 진행이 빠르다. 또 하나는 어렸을 때 근시가 진행을 하면 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때부터 근시가 진행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즉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작을 했는 아이들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근시가 진행을 하는 즉 10대 후반, 20대 초반까지도 진행하는 그러한 양상을 띠기 때문에 어른 아이일수록 근시 진행이 빠르고 조금 더 빨리 치료를 스타트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16세 이후, 10대 중반 이후에 근시가 시작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근시 진행 속도도 더딜 뿐더러 양도 적기 때문에 그 효과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딤스와 아트로핀의 병행 치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이 드림렌즈와 아트로핀의 병행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아트로핀도 효과적이고 드림렌즈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당연히 기대되는 거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 두 개가 생각하는 만큼 병합을 했을 때 아주 효과는 우수한 것들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는 논문에 보면은 근시 진행이 한 가지 모델로 치료 효과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또는 한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은 두 가지 병합 치료를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전반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0.01% 아트로핀과 드림렌즈를 병용 치료를 했을 때 메타 분석, 즉 여러 가지 다른 논문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 드림렌즈 단독 치료에서 보다는 조금 더 병합 치료를 했는 게 조금 더 우수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재밌게 스터디 디자인을 해서 봤는데요. 중국에서 한 스터디에서는 10세에서 12세 연령군에서는 효과가 있더라, 병합 치료가. 그런데 어린 나이에서는 효과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또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즉 병행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립되게 이건 무조건 좋아라기보다는 연령과 그다음에 근시 정도, 그리고 근시 속도, 또 주로 이제 병행 치료를 하는 게 아트로핀이기 때문에 그 아트로핀의 농도에 따라서 그러한 효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안과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드림렌즈는 즉 올소-K 렌즈는 각막 형태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낮 동안 안경 없이 생활하면서 근시 진행 효과를 가지는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가지는 그러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 되겠고요. 특히 성장기 소아에서 눈 길이 증가를 줄이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만큼 그 효과는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드림렌즈, 하드렌즈가 눈에 직접 이렇게 컨택이 되기 때문에 위생관리나 정기적인 안과 추적 관찰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환자의 나이나 진행 속도, 수능도를 고려한 맞춤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된 지, 우리나라 소개가 된 지 한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드림렌즈로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각막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중심부를 편평하고 주변부를 비교적 중심부에 비해서 볼록하게 해서 근시성 디포커스를 만들었다면은 각막을 변형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각막을 변형시킨다는 것 자체가 눈에 조금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니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조금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고안된 게 이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입니다. 소프트 렌즈 표면 자체에 미리 만들어준 거죠. 설계를 중심부는 평평하게 하고 주변부는 볼록하게, 비교적 볼록하게. 즉 중심부 연보라색으로 된 거는 근시 치료 존이라고 해서 근시만 단순하게 교정을 하게 되겠고요. 보라색, 진한 보라색으로 돼 있는 저 두 가지 서클은 연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서 주변부를 조금 근시성 디포커스 흐림을 만들어서 그 근시진의 억제 효과를 가지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딤스에서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주변부 망막 흐림을 유도를 해서 눈의 길이 성장을 조금 저해시키자. 너 빨리 자라지 마 하는 시그널을 뇌에 계속 주는 그런 치료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소프트 렌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터디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잘 디자인된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소개해 드리자면요. 첫 번째 스터디는 3년 동안 굉장히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소프트 렌즈를 일반적인 그냥 근시만 교정하는 소프트 렌즈를 착용한 군과 그리고 이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를 착용한 군을 3년 동안 경과 관찰을 해 보았더니 그냥 대조군에 비해서 이런 치료를 목적을 가진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 군에서 굉장히 치료 효과를 가지더라. 먼저 본 게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 근시 진행 정도, 즉 몇 디옵타 정도가 진행을 덜 했냐, 이익을 가지느냐를 보았고요. 3년 무작위 이제 디옵타에서 이렇게 같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축장 길이 변화를 보았을 때도 길이 또한 치료군에 비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치료군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3년까지 갔을 때는 0.32mm, 0.32라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52% 정도에서 대조군에 비해서 이득을 보았다, 치료 효과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재밌는 것은 3+3 스터디라 해서 여기서 그만두지를 않고 3년 스터디가 마친 다음에 대조군, 즉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죠. 조금 늦게 시작을 하면은 비교적 나이가 많을 때 시작을 하면은 이 결과가 어떨까를 다시 본 거죠. 3년 후에 치료하던 군은 계속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다시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비교를 해보니 치료를 하던 군에서는 그 치료 효과가 계속 6년까지 치료 효과가 잘 유지가 되었고요. 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서 3년 후에 교체를 한 군에서도 치료 효과가 치료를 기존에 계속 유지를 해오던 군과 비슷하게 잘 유지가 되어서 중간에 안경이나 아니면 다른 소프트 렌즈 치료를 하지 않은 아이들도 중간에 시작을 해도 충분히 그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세 번째 스터디인데요. 6년에서 끝나지 않고 7년까지 이렇게 임상 연구를 했는데요. 아마도 이 모델러티가 이중초점 소프트 렌즈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에서 모두 치료를 중단을 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를 보았는데요. 두 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리바운드 효과가 없었다. 끊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병용 치료요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트로핀과 이중초점 또는 아트로핀과 드림렌즈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일부에서 효과가 좋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진행 속도가 빠른 아이들한테 특히 그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듀얼 포커스 소프트 컨택트 렌즈는 중심부 시력 교정과 주변부 디포커스를 동시에 제공해 근시 진행 억제를 유도하는 과학적 원리를 가진 치료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성장기 소화에서 안축작 증가 감소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터디에서 확인이 되었고, 낮 시간 드림렌즈와 반대로 이제 낮 시간 착용에 관해서 올스케이가 어려운 하나, 즉 눈이 작거나 아니면은 하드렌즈를 착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한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과학적 치료 세 가지와 그리고 안약, 아트로핀 안약을 치료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가 치료 효과가 있을까? 그러면 안과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치료 효과를 평가를 할까를 한번 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안축장 길이의
길이가 빨리 자란다였잖아요. 그죠? 자,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판단하시려면은 정상적인 아이들이 1년에 얼마나 자라는지를 알면은 그것보다 그거와 비슷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가 치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는 1년에 0.2mm 미만의 성장이 있고요. 근시가 있는 아이들에서는 보고마다 조금 다르지만 0.5에서 한 0.6mm 정도 되는데 이러한 1년에 안축장 연간 성장 길이가 정시와 비슷해지면은 적어도 한 0.3mm 정도 되면 우리 아이가 근시진의 억제 효과가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축장 변화가 1년간 0.3mm 이하거나 아니면은 근시 정도 도수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이너스 0.5디옵타 미만 정도로 이렇게 근시가 진행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또 목표잖아요. 우리 아이가 다 20살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빠졌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스톱시키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다. 목표량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굴절력으로 따지면 한 마이너스 6디옵타. 즉 마이너스 6디옵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도근시거든요. 고도근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안축장 길이가 한 26mm 정도이기 때문에 저 정도를 우리가 최종 목표치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까지 치료를 해야지 되나? 우리 아이가 중3인데 해야지 되나요? 고1인데 해야지 되나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언제 치료를 중단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여타저타한 이유로 치료를 그만하고 싶어요 해서 시도를 할 건데요. 반드시 근시가 진행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이어야지 되겠습니다. 안축장 길이 증가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1년간 0.1mm 미만으로 증가하고 굴절값이 0.5디옵타 미만, 조금 더 봐서 0.25디옵타 미만으로 진행한다. 즉 근시 진행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은 스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시가 굉장히 많이 심하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물론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아직까지 20살까지 근시가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단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높은 농도의 아트로핀이나 드림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바운드라 해서 다시 또 급격하게 또 빨리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리바운드를 반드시 고려를 해서 높은 농도였다면은 저농도로 바꾼다든지 아트로핀을 드림 렌즈를 하고 있었다면은 안경이나 소프트 렌즈로 다른 치료 방법으로 조금 바꾸면서 중간중간에 그런 거를 리바운드를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강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 댓글을 보니까 우리 원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내용을 빠르게 전달해 주셔서 쏙쏙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오래된 연구 자료들이네요 하면서 또 안정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나오셨던 두 원장님 모두 이 근시 치료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부분들은 우리 근시 정도와 또 연령과 이 속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전문의 분들과 잘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또 저희 지금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질문들을 남겨주실 수 있는 폼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이따가 한 번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엄청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두 분께서 이따가 단단히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어서 저희 또 이번에는 근시 관리 상식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근시 상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미있고 더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하여 근시 OX 함께 알아보는 근시 상식. 네, 제가 근시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씩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원장님께서 O 또는 X를 들어주실 텐데요. 한 분씩 O나 또는 X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질문이 되어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댓글로 함께 참여해 보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너무나 참 다행인 게 우리
리Y3D님께서도 저도 고도근시였어서 자녀들도 근시가 심할 확률이 높겠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마침 저희 OX 퀴즈에 있었습니다. 자, 부모가 고도근시면 아이는 반드시 근시가 된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 이 두 부분을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두 분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머! 이번에는 두 분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자, 일단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정지영 원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시험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워딩에서 잘못된 말을 찾아내야지 되나? 네. 고민도 되는데, 고도근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다라고 답을 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답변, 그렇다도 아니다도 다 맞을 것 같지만 부모가 고도근시면 아이가 근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뭐 6살, 7살 때부터 근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면에서 고도근시면은 반드시 근시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최다희 원장님께서는 X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X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정지원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저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X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예방적인 치료도 하고 환경적인 요소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된다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억제를 하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고도 근시였을 때 아이에게 영향이 있진 않을까. 사실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 말씀해주신 두 원장님의 말씀이 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근시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행한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뭐 먼 산을 바라보면 뭐 근시가 좀 좋아질 수도 있다. 혹은 뭐 안경을 안 쓰고 먼 걸 자꾸 보는 연습을 하면은 이제 근시가 좀 괜찮아진다. 뭐 여러 가지 카더라라는 걸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게 정답일지 우리 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분 다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두 분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이번에는 만장일치 O가 나왔습니다. 근시는 한 번 생기면 계속 진행한다 인데요. 우리 정지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또다시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뭐 한 번 계속 이런 말이 계속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근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근시가 진행을 하다가 스톱해서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 환자에서 경험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근시가 한번 스타트를 하면은 멈추지 않고 일정 나이까지 만 18세나 만 20세, 20대 초반까지 계속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 대해서 특히나 어린 나이에 근시가 발병이 됐을 때, 시작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정말 지금 우리 서기석님께서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 뭐 스마트폰이 만연하죠.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보다 지금 환경들이 아무래도 영상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지금 뭐 건물만 지나가더라도 미디어 광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근시에 좀, 그러니까 눈 건강에 사실 좋은 환경들은 아닌 상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런 근시를 한 번 진행하면 계속 진행한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근시 억제 치료는 여러 방법을 병합하면 더 효과적이다. 사실 아까 우리 강의에서도 조금 나왔던 내용이어서 강의를 잘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트로핀과 딤스 안경 혹은 아트로핀과 올소케이를 같이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인데 이제 두 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어쨌든 병합을 했을 때 더 좋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최다혜 원장님께서 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러한 병합 치료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게 맞고요. 아까 정준 원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볼 때에는 두 가지 다른 기전의 이제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 더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통계적인 결과 차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임상적인 또 개인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임상에서 느낄 때에는 뭐 예를 들어 아트로핀만 쓰는 아이가 진행이 빨라서 안경을 추가하거나 드립렌즈를 하고 있던 아이가 빨라서 아트로핀을 추가했을 때 그 직전 속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늦춰지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또 다음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눈 영양제를 먹으면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X. 사실 이 영양제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희 근시 교수를 하면서. 자, 아무래도 지금 이런 보시면 이 모든 근시 억제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이제 교정술을 했을 때도 교정술이 가능한 정도의 근시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눈 영양제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어머, 이번에 만장일치 X가 나왔습니다. 조금 되게 충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가 좋다던데 뭐 여러 가지라든지 블루베리를 많이 챙겨 드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렇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지원 원장님 어떤 이유로 X를 들으셨을까요? 네. 뭐 현재까지 연구 결과 또는 그 근거로는 근시진행 억제 효과의 치료에 대한 것들이 없고요. 말한 대로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양제를 이야기를 할 때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양제의 허가 사항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영양제라는 말을 붙이지는 않고 식품이거든요. 식품이란 말은 복용을 했을 때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어느 누구든 이걸 복용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많이 나오는 루테인이나 뭐 블루베리 또는 오메가3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뭐 망막에 대해서 즉 눈 신경을 조금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고 또 건조증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적이지만 근시진행 억제에는 아직까지는 그 연구 결과도 없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눈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근시를 억제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그런 도움과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저희들 또 다른 또 코너를 준비해 봤는데요.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보시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또 그리고 저희 링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보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코너명을 좀 말씀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 바로 이름하여 무엇이든 물어 근시. 네, 자, 아까 저희 그 고도근시인데 자녀들이 유전이 되어서 이 고도근시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첫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또 가볼 텐데 질문 하나가
부모가 초고도근시인데 우리 아직 아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방 치료를 해야 할까요? 어때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우리 최다혜 원장님께서 이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일단 아이가 정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근시가 아직 없으면 정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원래는 약간의 원시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시가 없어지고 정시, 이제 0이 됐다가 더 진행하면서 근시가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는 근시 전 단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될 것과 같은 진행을 보이는 경우 이제 부모님들의 가족력이 있는데 아이가 뭐 플러스 1디옵터였는데 0.5디옵터, 0디옵터 이렇게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에 오면 곧 근시가 될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근시 전 단계에서는 예방 치료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가이드라인이고요. 예방 치료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약물 치료나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 크게 두 가지인데 근거리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과 야외 활동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지키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나오셨던 많은 원장님들께서도 멀리 좀 보고 밖에 야외 활동 좀 많이 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요즘 다들 실내 생활을 하고 너무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죠. 현실적으로 쉽진 않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방적으로 또 좀 좋은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주시는 노력부터 시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이어서 볼게요. 자, 다음 질문을 보니까 초등 2학년입니다. S-505 디옵터인데 바로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정지영 원장님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팩터가 보이네요. 그죠? 초등학교 2학년이면 비교적 어린 나이고 네. 그리고 저도근시 마이너스 0.5디옵터. 초등학교 2학년은 바꿀 수 없는 고정 팩터인 것 같고 마이너스 0.5디옵터의 아주 저도근시는 저게 정말 근시일까? 아니면은 가성 근시일까부터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절마비 검사를 해서 아이가 정말로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의 저도근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0.5디옵터 정도의 저도근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치료를 해야지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치료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5디옵터, 예전에는 마이너스 1디옵터 미만의 아주 저도근시는 치료를 하나 안 하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시 전 단계, 원시, 정시나 원시가 아주 작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도 미리미리 관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도근시라도 조금 치료의 모델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 정도의 저도근시라면은 저 개인적인 경우라면은 딤스안경 정도로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딤스안경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아트로핀과 근시 억제 안경으로 병합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시 억제 치료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셨는데 아까 저희 또 강연 중에 있었던 내용이긴 해요. 자, 우리 최다혜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근시 억제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좀 가장 알아듣기 쉬운 나이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현재로서는 만 15세까지는 최소한 유지를 하자는 게 현재의 권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차가 조금 있는데요. 이제 치료를 하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치료 중에 진행이 거의 없고 진행이 정말 오랫동안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이 나이가 조금 어려도 좀 치료를 조금씩 이제 테이퍼 한다고 하는데 줄여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나이가 15세가 넘었는데도 빠른 진행을 보인다면 이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조금 뒤로 미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만 나이 기준으로는 만 15세 이상에서 일단 중단을 고려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즉 중학생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질문은 아트로핀과 딤스 안경 그리고 혹은 아트로핀과 올소케이 렌즈의 병합 치료는 몇 살부터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참 저도 어렵고 궁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렌즈를 착용하는 게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다혜 원장님 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드림렌즈의 시작 나이는 뭐 아이의 이제 수능도와 어머님의 이제 적극성과 네, 그리고 눈의 상태에 따라 이제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저 어린 나이에 하는 게 효과는 좋기 때문에 사실 아이가 협조가 된다면 만 5, 6세에서도 많이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질문은 병합 치료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인데요. 이제 병합 치료는 현재까지는 병합 치료를 첫 번째 치료로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무엇으로 할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아트로핀이거나 딤스 안경이거나 드림렌즈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아트로핀만으로는 시력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는 반드시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트로핀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것은 되게 환자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료를 보고 계신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나이가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주셨던 또 질문 중에 하나에, 아이가, 알레르기나 안구 건조가 있으면 이런 컨택트 옵션은 좀 피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지원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눈과의 접촉이 되는 뭐 소프트 렌즈나 하드 렌즈는 당연히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안약도 뭔가 조금 건조증이나 알레르기를 조금 더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딤스 안경 치료가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아트로핀 점안을 하는 12살 아이인데, 지금 이제 딤스 렌즈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 4-5시간을 무용을 하고 있어서 안경을 착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용하는 시간, 그러면 아트로핀과 이 점안과 또 이런 딤스 렌즈라든지 이런 소프트 렌즈를 이런 시간 동안 착용을 하고 무용할 때 착용을 하고 그 이외에 이런 안경을 착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과 중에는 소프트 렌즈를 끼고 뭐 평소에 무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안경을 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좀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거든요. 이런 질문도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최다희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님께서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아이의 근시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과 소프트 컨택 렌즈를 교체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연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지만 각각의 효과는 입증이 되었는데 이제 두 개를 이제 하나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이제 불안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도 어차피 무용을 하면 안경보다는 렌즈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또 렌즈 착용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마음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렌즈 착용을 오래 하면 뭐 눈이 좀 피곤하거나 건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서는 딤스 안경과 이제 이중 초점 소프트 렌즈를 교체로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안약까지 사용한다면 사실 현재 나와 있는 근시 억제 치료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계속해서 질문 주고 계시는데요. 자,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안구 운동이 근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자, 요 답변은 우리 정지원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한 30년, 40년 정도 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눈 운동을 특정 방향으로 멀리 봤다 가까이 거 보고 또 오른쪽 왼쪽 극단적인 게이지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근시 진행이 조금 억제가 되고 예방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아주 옛날 논문들에 안과 논문은 아니지만 옛날 논문들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뭐 20, 30년 그 뒤에 나온 논문들을 봤을 때는 안구 운동 자체가 근시 진행을 막는다 하는 데 대한 근거는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는 약간 이경규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질문들 중에서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첫째는 드림렌즈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껴줘야 돼서 매일 끼우고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요.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는데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최다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르게 방법을
방법을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런 방법들이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좀 잘 순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도 함께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현재 사시가 있습니다. 근시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라는 부분인데요. 요건 우리 최다희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사시가 근시 진행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소아의 사시는 간헐성 외사시인데요. 간헐성 외사시가 있다고 해서 근시가 더 빨리 진행한다든지 더 느리게 진행한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개로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시가 근시여행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을 갈 텐데요. 저희가 다음 질문은 가성 근시는 무엇이고 어떻게 검사할 수 있나요? 하시는데 가성 근시는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가성 근시는 뭘까요? 네. 우리 정지 원장님께 한번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성 근시는 말 그대로 가짜 근시가 되겠습니다. 근시가 없는데 근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검사상에서 근시가 있는 마이너스 몇 디옵타 이런 검사에서 확인이 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가까운 것을 계속 보면은 우리 조절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조절을 하고 눈에 힘을 줘서 굉장히 수정체가 볼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된 상태를 우리 가성 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상태로 계속 있게 되다 보면은 원거리를 볼 때 이 조절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주지 못하고 그대로 조절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게 마치 근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0.5디옵타 아주 저도 근시가 있을 때 이게 정말 근시인지 아니면 가성 근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조절 마비 검사, 우리 안과 가면은 안약을 넣고 아이가 가까이 있게 잘 안 보일 거예요 하는 산동과 비슷한 그러한 조절 마비 검사를 함으로써 아이가 실제로 근시가 있는지 아니면은 가짜로 조절이 과도하게 해서 생긴 근시인지를 구별을 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빠르게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안과 검진은 몇 살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최다희 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안과 검진의 첫 번째 시기는 만약에 아무런 걱정이 없으시다면 만 1세 전에 한 번쯤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혹시 걱정되시는 게 있다면 언제라도 와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눈의 반사가 조금 다른다든지 한쪽 눈꺼풀이 처져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주 1세 미만에도 시력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오시되 아무 이상이 없다면 돌이 되기 전에 한 번쯤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영유아 검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영유아 검진에서 이제 안과를 보라는 소견이 나오면 반드시 가시고 그게 아니라도 3세, 5세까지는 이제 경련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워낙 근시가 많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에 가기 전 나이 정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하시는 걸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이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영양검진을 통해서 좀 알게 됐었는데 이렇게 진짜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근시 억제용 안경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많던데 다 효과가 있는지, 딤스 렌즈가 제일 좋은 건가요? 드림 렌즈가 더 좋은 건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 강연에서도 들었긴 한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지원 원장님께서 이런 다양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시 진행 억제 치료 방법에는 앞서 말씀드린 약물적인 치료인 아트로핀 치료가 있겠고 그 외에 또 과학적인 치료 방법인 드림 렌즈 그리고 듀얼 포커스 렌즈 그리고 안경으로 하는 딤스 안경인데요. 안경에는 딤스 안경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모델리티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스터디에서는 아트로핀 안약 치료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조금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 뒤에 다른 스터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아트로핀뿐만이 아니라 드림 렌즈나 딤스 안경이나 아니면은 듀얼 포커스 소프트 렌즈나 모두 다 비슷비슷한 정도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스터디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적색광을 이용해서 근시진의 억제를 치료하는 것이 이러한 여러 다른 치료들보다 조금 더 좋다라는 보고들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데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기간 스터디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단 여러 가지 장기 스터디들이 나와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트로핀이나 여러 가지 3가지 정도의 광학 치료, 딤스 안경 그리고 드림 렌즈, 소프트 렌즈 정도는 다 비슷비슷한 정도의 근시진 억제 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어떤 것을 치료해야 될까는 우리 아이가 처한 환경, 그다음에 부모님의 서포트,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치료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처럼 아이와 이 렌즈로 씨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안경으로 시작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렌즈로 바로 시작하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각자 그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많은 질문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강연과 답변으로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아이에게 맞는 이런 적합한 근시 억제 옵션이라는 주제로 여러 근시 억제 옵션들의 특징과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선택이 적합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알아본 우리의 내용들이 부모님들께는 걱정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데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중간부터 시청하셔서 앞에 내용을 놓치셨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이브 종료 후에도 유튜브 채널 한국 호야렌즈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성 가득한 댓글일수록 당첨 확률이 더 높겠죠. 이렇게 잘 정성스럽게 남겨주신 분들 중에 50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이 구글 폼을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셔야지 저희가 당첨됐을 때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시교실이 시즌 1에 이어서 시즌 2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던 정말 뜨거운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근시교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더 선명하고 또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강연들로 찾아올 텐데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한 여름방학 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부모님들께 또 더 도움이 되는 주제와 좋은 강의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들 두 분께 각각 소감과 또 마지막 인사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 최다혜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께 근시 치료를 소개하면 굉장히 질문들이 많으시고 궁금하신 것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치료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고급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양한 이제 연구 결과들도 보여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엄마들도 눈치가 보여서 진료 안 시간 안에 뒤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오래 말씀은 못 나누는데 오늘 같은 이런 근시교실 덕분에 또 유익한 강의를 오랫동안 그리고 또 많은 질문들을 함께 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지원 원장님께서도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오늘 이처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호야 측에 굉장히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공유되고 또 학습이 되고 조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시는 최근 들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초고도 근시로 가면은 이런 눈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근시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발병을 하면은 근시 진행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즉 나이가 많아서까지 계속 근시가 진행을 하고 또 초고도 근시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7세, 8세 어린아이들이 근시가 시작했으니 앞으로 20살 되면 초고도 근시가 될 확률이 높아요 해서 근시 치료를 하자고 했을 때 대부분의 아직까지의 부모님들의 반응은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린데 이런 아이한테 어떻게 치료를 해요? 안약을 넣어요? 안약도 부담이 될 거고 드림렌즈, 하드
컨타드렌즈니까 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생각을 해서 조금 그 치료 시기를 자꾸 늦추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은 충분히 어린 나이에 빨리 시작할수록 그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서 잘 좋은 결정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원장님들 모두 우리 이 근시에 관련돼서 근시 관리를 정말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듬뿍듬뿍 그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전 지금까지 진행자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